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중해 시간여행이라는 역사예술 포럼에서 준비한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 이제 앞으로 한 40여 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함께 떠나요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이라는 어떤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이제 대략 어떤 나라인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에 입국할 때는 또 어떤지, 공항이나 시내 접근 이런 것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맛집은 아닙니다만 튀르키예 음식, 이스탄불에서 음식 요걸 살짝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튀르키예 38개의 주요 박물관, 탐방지 요거를 한번 개괄해보는 이런 시간을 오늘 첫 번째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대 우리 역사에서 돌궐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돌궐. 그리고 이 돌궐이 오늘날 튀르키예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있을까요, 관계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튀르크 민족의 터전이 어디였을까? 이게 뭐 아랍 지역인지 아니면 동유럽인지, 그 다음에 몽골 초원인지 등등 좀 궁금한 점이 드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우리 역사에서 자랑스러워하는 고구려와 이 튀르크 민족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이 남아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것, 중세의 서양의 몰락을 가져오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가져왔던 십자군 운동을 시작하게 했던 그 단초를 제공한 게 튀르크 민족이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튀르크 민족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땅에 정착한 뒤에 맨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로마라고 지었을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지구촌에서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 흔적이 튀르키예에 남아있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촌의 미인이라고 하는 동양의 양귀비가 있다면 우리가 서양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하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튀르키예 땅에 왔었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이제 궁금증을 갖고 튀르키예란 과연 어떤 나라인가라는 거를 개괄적으로 일단 살펴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유라시아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합해서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쪽 프랑스, 이쪽에서 유럽이죠. 여기 카프캅 산맥 있는 여기 우랄 산맥, 여기에 서쪽을 우리가 유럽이라 그러고, 그 동쪽을 시베리아 또는 이제 아시아라 그러니까, 여기 중앙아시아, 몽골 초원, 중국, 우리나라, 일본까지 요걸 합해서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라 그러죠. 이 유라시아의 지리적으로 봐도 한 중간 지점쯤에 튀르키예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가 한 20만 년에서 22만 년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20만 년에서 22만 년의 현생 인류의 삶에서 저는 이제 크게 4가지의 중요한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전환점이. 그 첫 번째는 예술 활동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와는 관련 없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만들거나 이런 예술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이것이 고인류와 비교되는, 사라진 고인류와 비교되고 동물과 비교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런 어떤 현생 인류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게 예술혁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생산혁명. 농사를 직접 짓거나 사육을 시작을 해서 단순하게 따먹거나 주워먹거나 잡아먹는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생산해서 먹는 이런 어떤 생산혁명, 그 다음에 이 생산혁명이나 운송을 혁신적으로 그 방법을 개선했던 금속혁명,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보를 담아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가능하게 해준 문자혁명, 이 4가지의 혁명이 현생 인류의 어떤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그런 이제 혁명이다라고 보면, 그 중심지가 바로 오늘날 튀르키예 땅과 그 주변 지역, 여기서 이 4가지의 예술과 그 생산과 금속과 문자 혁명이 벌어지는 이런 데다. 그러면 우리가 튀르키예 그럼 이제 뭘로다가 정의가 되겠어요? 튀르키예 항공에서 슬로건을 내세우는 크로스로드 오브 시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문명의 교차점. 이런 4가지 현생 인류의 중요한 변곡점들이 튀르키예 땅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의 역사와 예술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여행하듯 함께 살펴볼 그런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죠. 튀르키예 땅의 이제 면적을 보면 한 78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한반도가 한 23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죠. 한 3.5배 이상 크기가 되는 거예요. 남북을 합친. 인구는 이제 한 8,600만 명 정도 되니까 남북한을 합한 인구보다 이제 조금 많죠. 그죠? 네. 그래서 남한 인구의 5,200만 명 정도보다도 이제 한 70% 이상이 많고. 그러니까 땅의 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고 대략 한반도 인구와 거의 비슷하다. 땅은 한 3.56배 정도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이제 튀르키예인입니다만 쿠르드인이 이제 또 꽤 많아요. 그래서 쿠르드인 그러면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 때 활약했던 이슬람 측의 아주 훌륭한 임금 왕, 그 살라딘 많이 아시죠? 그 살라딘이 바로 쿠르드족입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중세시대의 중동 지역의 최강의 나라가 아유브 왕조라고 있는데, 그 아유브 왕조가 바로 쿠르드족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튀르키예의 동남부 지역하고 이쪽이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란 지역, 그 다음에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쿠르드족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튀르키예에서 반군 정도는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어떤 그 동남부 지역으로 가면 정세가 좀 불안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죠. 종교는 이제 대부분이 이슬람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튀르키예를 탐방했을 때에 어떤 그 물가라는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대략 이제 소득 수준하고를 비교해 보면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한 반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수치가 꼭 우리가 반 더 잘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명목상의 어떤 비교다. 이렇게 참고로만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튀르키예에 이제 입국을 할 때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국제공항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것이가 이제 2018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2018년도 여름까지 제가 튀르키예 탐방할 때는 이 밑에 있는 이제 다른 공항에 있었는데 굉장히 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만든 지가 지금 7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시설도 현대화되어 있고 유럽의 어느 공항보다도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지금도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2028년까지 활주를 6개를 늘려가지고 2억 명 정도의 유동 인구를 확보를 하겠다. 이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큰 어떤 이동 인구가 많은 공항이 아틀란타에 있는 공항인데, 미국에 그거보다 2배가 커지는 공항이 되기 때문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국제공항이 얼마나 큰 규모이고 튀르키예 항공이 얘기하듯 문명의 어떤 교차점이 되는 건지 우리가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공항에 딱 내리면 바로 도착장에서 조금만 걸으면 바로 국내선을 환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어떤 남부지방이나 동부지방으로 갈 때 주로 이제 여기서 튀르키예 항공을 이용하면 인천공항에서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현지 시간으로 한 6시 반쯤 도착을 해요. 그러면 대개 이제 바로 그 환승장에서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에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지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면 부산이나 대구, 광주로 가려면 김포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갈아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로 나온다 그러면 바로 걸어 내려오면 우리 인천공항처럼 지하철과 버스들로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이스탄불 주변에 있는 주요 큰 도시들은 또 공항버스를 갖고 아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튀르키예 여행을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한국에서 갈 때는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내리지만 유럽 내에서 움직일 때는 사실 이스탄불 국제공항보다 남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사비아 객첸 국제공항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항이 2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탄불을 갔을 때 유적의 중심지는 궁정곳이라고 하는, 사라이부르누르라고 하는, 사라이가 이제 궁전인데 그 궁정의 곳이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곳이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이제 술탄 아흐메드 광장이 있는 여기가 중심지예요. 근데 이제 이스탄불 공항이나 사비아 객체 공항이나 바로 이제 사비아 객체 공항이 이렇게 좀 낡긴 했지만 이제 편리하다 그랬죠.
지하철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인천공항이 서울까지 지하철로 다이렉트로 오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 근처까지만 지하철이 오는데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내리면 지하철 11호선을 타게 되면 가야트테페라는 데 내리게 돼요. 거기서 이제 전차 같은 걸로 갈아타고 오게 되고 사비아 국제공항에 내리면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그다음에 이제 아일렉 최시메시라고 하는 이쪽 가서 내려가지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밑으로 해저 터널을 뚫고 오는 해저 열차 마르마라이라는 해저 열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정거장만 환승해 갈아타면 여기서 한 정거장 해저 터널로 두 정거장에서 술탄 아흐메드 이 광장 바로 밑에 있는 시리케즈 역으로다가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시내 최중심부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로로 이동하게 되면 그 해저 터널이 옆에 또 하나 별도로 또 있거든요. 거기는 바로 이제 택시나 이런 육로 교통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굉장히 굴이 아주 잘 뚫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시리케즈 역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 그 과거에 많이 들어보셨죠? 오리엔트 특급이라고 하는 이 오리엔트 특급이라고 하는 그 파리에 이제 이 동력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가지고 갸르드레스라는 데 출발해서 이스탄불 시리케즈까지 3박 4일간을 이렇게 여행하게 되면 80시간을 여행하게 하는 이러한 이제 오리엔트 특급의 종착역이 바로 이 이스탄불 시리케즈역이 되는 겁니다. 저 자체가 아주 관광지죠. 그래서 파리 동력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혹시 불가리아 바르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바르나. 여기가 이제 흑해언안인데, 이제 오리엔트 특급을 타면 이제 주로 런던에서부터 도브협을 배로 건너서 깔레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파리로 오게 되면 파리에서 이제 오리엔트 특급이 동력에서 출발해가지고 알자스 지방의 스트라스부르를 거쳐서 독일의 민헨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빈을 거쳐서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그리고 루마니아의 부크레시티 거쳐서 불가리아의 소피아 거쳐서 이 이스탄불로 다이렉트 들어가지 않고 흑해언안의 바르나를 거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르나를 거쳐서 갈까? 흑해 그럼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아직 미처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흑해 그럼 거물 핵자에 바다 해자를 쓰니까 야 이건 뭐 검은 바다야 이거 뭐야 뭐 무시무시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 뭐 바람도 세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 굉장히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이게 불가리아의 바르나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만큼 크고요. 또 강릉의 경포대 해수욕장 이런 데 마냥 뒤로 또 이렇게 소나무 숲도 있고 송정 해수욕장 이런 것만 그 강문 해수욕장처럼 그래서 굉장히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기 높았던 데가 바로 불가리아의 바르나이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있는 유럽인들이 오리엔트 특급을 타고 바르나에 가기 위해서 노선이 소피아에서 바르나에 거쳐서 이스탄불을 가게 되는 이런 게 이제 된 거죠. 뭐 바다를 보니까 또 가고 싶어지네요. 참고로 이제 여기 나오는 모든 사진들은 제가 직접 촬영한 거기 탐방하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찍은 사진들만 앞으로 모든 강의에서 100% 제가 찍은 사진만 활용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리엔트 특급은 1977년에 이제 중단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운행하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자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사진 말고 포스터라든가 뭐 영화 포스터 이런 거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것만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제가 자료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영어로도 사우스 이스턴 레일웨이라고 영어로도 돼 있지만 밑에 보면 이제 롱드 파리 꽁상트노프를 해가지고 불어로도 이거를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영어하고 불어 지금은 거의 영어 위주로 쓰입니다만 저 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어하고 영어하고 같이 이렇게 이게 많이 활용이 됐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라고 하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명작 많이 기억들 하시죠? 이걸 또 이제 영화로도 만들었었는데 영화는 이제 되게 첫 번째 나온 영화가 제일 추억에 남기 마련인데 바로 이제 그 1974년에 나왔던 뭐 이름만 들어도 조금 아주 가슴이 설레는 명배우들이죠. 뭐 지금은 다 고인이 됐습니다만 쇼 코덴이라든가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왔던 1978년의 오리엔트 특급 뭐 이렇게
TV에서 보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 영화와 이 소설의 핵심은 이제 이 명탐정인 뿌아르 경감이 이제 이 오리엔트급 열차가 폭설이 내려가지고 멈춰 섰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이 본격적인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아주 박진감 넘치는 추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장소, 폭설 열차를 세웠던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게 이제 빈일까요? 미넨일까요? 베오그라드일까요? 이게 보면은 오늘날 크로아티아의 브로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오그라드의 살짝 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오리엔트급의 종착역 시리케즈역에 있는 해저 열차에 이제 역이 되고요. 육상에 이런 어떤 트램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굉장히 현대화된 트램이기 때문에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깔끔합니다. 제가 맛집을 소개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됩니다만 그냥 이제 튀르키예니까 어떤 음식을 먹나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스탄불에 있는 맛집 몇 개만 보여드리면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 있는 바로 술탄 아흐메트 케밥 식당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여기 굉장히 맛있어요. 약간 비싸긴 한데 이렇게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빵도 직접 구우시고 그 구운 빵에다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양이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주 군침이 도는 이런 식당이고요. 그 밑으로 조금 시리케즈역 쪽으로 좀 내려가면 또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비쌉니다. 근데 비싼 만큼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군침 도는 제 모습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 맛있고 그다음에 진짜 비싼 집이 있는데 여기는 별로 이렇게 권하시진 않은데 지금 너무 맛있기도 하고 진짜 비싸요. 집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아주 이제 모던하죠, 분위기가. 그리고 직원들이 이벤트 하듯 와가지고 고기를 직접 썰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버터를 이렇게 살짝 구워가지고 그래서 이거 분점이 이스탄불 국제공항에도 있을 정도로 해서 이스탄불과 튀르키예에서는 아주 공인받은 맛집인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착하지 않아요, 가격이. 그래도 가격은 착하지 않은데 맛은 너무너무 착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런 집이 아니더라도 이 보면 이제 거리잖아요. 뒤에 거리가 있으면은 거리에 이렇게 바로 숯불구이를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집들이 그냥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느 집을 소개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방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검색 툭 맛집 딱 이렇게 딱 케밥 맛집 탁 누르시면은 주변에 있는 이런 좋은 집들이 바로바로 뜹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개받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맛있게 숯불로 구운 요리들이 특히 이렇게 길가에 있는 집들은 아주 착한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우리가 착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마르마라 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탄불 그러면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 괜히 듣기만 해도 굉장히 로맨틱하죠. 그 보스포러스 해협의 이게 끝이고 이쪽이 보스포러스 해협이고 이쪽은 이제 마르마라 해가 펼쳐지는데 여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식당 옥상 건물 옥상이에요. 이런 식당들이 있는데 전망은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제 맛은 아무래도 전망이 좋으면 맛은 너무 기대하면 안 되죠. 분위기를 먹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아주 간단한 숯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 이태원이나 아니면 대학가 앞에 가도 이런 케밥집들 한국에도 많이 요새 들어와 있잖아요. 서울에도.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이런 가스불로 굽는 건데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이런 걸 가서 우리가 이제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시골에서 어려서 우리 울타리에 많이 키워 먹던 옥수수 여기 또 옥수수 많이 기르잖아요. 그래서 옥수수 여기 이제 우리만이 삶아 먹는 게 아니라 구워 먹는데 그 맛이 또 독특하고 가격도 무지하게 싸니까 굉장히 알도 튼실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많이 파니까 가서 좀 드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석류 주스 이거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짜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석류 기계잖아요. 짜주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저런 걸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부르사에서 먹어본 케밥인데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빵이나 이런 걸 밑에다 깔고 버터를 잔뜩 집어넣는데 느끼하지 않고 아주 맛이 독특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지방으로 가면 부르사나 이런 데 가면 이런 것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남부의 최고의 어떤 해안 또 명승지죠. 보드룸이라는 데 가면 제가 여태까지 봤던 가장 큰 케밥이 이렇게 커요. 이거 케밥
그 요리사도 굉장히 그 체격이 좋은데 뭐 이거 보세요 한번 뭐 야채도 집어넣고 그림만 봐도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드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40회에 걸쳐서 이제 2시간짜리 강의를 한 40회 정도 할 건데 하다 보면 뭐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튜브로는 좀 끊어서 한 15분, 20분씩 내보내겠습니다만 이제 또 현장에서 강의는 이제 2시간 단위로 끊어서 하는데 38개의 주요 도시를 이제 도시와 유적지를 탐방하고 한 도시에도 뭐 박물관이나 뭐 유적지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일단 도시로 보면은 38개의 도시를 우리가 이제 탐방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쭉 우리가 훑어보면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튀르키예 지도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튀르키예에 제일 많은 그리스 로마 관련 유적지들 그리고 그런 박물관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대 순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신석기 시대의 역사 유적지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붉은색으로 돼 있는 거는 성경. 그러니까 기독교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과 관련된 유적지들. 그다음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는 그 돌궐, 튀르크족과 몽골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거가 되죠. 그다음에 요거 녹색으로 돼 있는 거는 앙카라의 그 문명박물관이나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이나 하투사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기 문명의 히타이트. 튀르키예 땅에서 최초의 철기 문명이 나온 거니까 그 히타이트와 관련된 유적지들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는 데서 여기 이스탄불에서 출발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40회에 걸쳐서 현장 강의로 2시간씩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